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강생 여러분. 교과서 잘 읽어주는 지리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단원인 세계적인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세계지리의 주요 개념을 한 번 더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66페이지 종교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1. 세계의 주요 종교와 전파 과정. 인류는 초월적인 존재를 경애하는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정신문화는 교리, 경전 등으로 체계화되면서 종교로 승화하였다. 세계의 종교는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보편 종교와 일부 민족의 범위 내에서 교리를 전파하는 민족 종교로 나뉜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등은 보편 종교이며 힌두교, 유대교 등은 민족 종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크리스트교는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크리스트교는 서구 사회의 생활 양식과 사회 제도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쿠란을 설파한 무함마드를 성인으로 추앙한다. 이슬람 교도는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교의 엄격한 계율에 따라 생활한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며 신에 대한 신앙보다는 개인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자비를 중시한다. 세계 주요 종교의 전파 과정.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지중해 일대로 전파되었고 유럽의 신앙로 개척 시대를 거치며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슬람교는 군사적 정복 활동과 상업 활동을 바탕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전역, 동남 및 남부아시아 일대에 급속히 전파되어 건조기후 지역의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되었다. 불교는 개인 또는 대중 구제의 교리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발원한 이후 동남 및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행동 규범, 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의 전파는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자료 3. 지역별 종교 비중. 크리스트교는 주로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신자 수의 비중이 높다. 불교와 힌두교는 아시아에서 신자 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2.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와 경관. 성지는 종교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대체로 경우의 발원지인 경우가 많다. 성지에는 해당 종교와 관련된 건축물과 숭배의 공간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종교 경관이 나타나며 신자들은 성지 순례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한다.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서 특히 크리스트교도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스러운 곳이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도에게는 무함마드가 다녀간 곳이며 유대인에게는 민족 의식이 형성된 원천이다.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메카는 무함마드가 탄생한 곳이고 메디나는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룸비니와 부다가야는 불교의 성지로서 룸비니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고 부다가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바라나시는 힌두교도가 신성시하는 겐지스 강가에 있으며 힌두교도는 겐지스 강에서 몸을 닦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종교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서 각 종교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교 경관은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리스트교의 종교 경관에는 종탑과 십자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생긴새는 종파별로 다르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아라베스크 문양, 이슬람교에서는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의 덩굴, 줄기를 일정한 모양으로 도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를 아라베스크라고 한다. 이 아라베스크 문양이 돋보이는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은 중앙의 동양 구조물과 주변에 첨탑이 어우러진 모스크가 대표적이다. 모스크의 도면 지붕은 평화를, 그 위에 얽힌 초승달은 진리의 시작을 상징한다. 불교의 종교 경관은 불상을 모시는 불당, 사리를 안치한 탑 등이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펼쳐진다. 불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레바퀴 문양은 윤회를 상징하며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은 부처가 영원히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힌두교의 종교 경관은 다양한 신들이 조각된 힌두 사원이며 신들이 땅에 내려와 머무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2.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1. 세계의 인구 성장과 변천. 세계 인구는 산업화 이전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공공위생시설의 개선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인구 부양 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세계 인구 변화는 인구 변천 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구 변천 모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인구 성장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인구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 인구 변천 모형을 보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시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며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4단계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고 5단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 세계는 국가별,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인구 변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는 1950년대 이후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1950년대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았지만 이후 경제발전 및 산화 제한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낮아졌다. 선진국이 많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등은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세계 인구 이주. 인구 이주의 유형은 이주 동기에 따라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스스로 이동하는 자발적 이주와 전쟁이나 정치적 억압을 피해 발생하는 강제적 이주로 구분하고
다시 이주 기간에 따라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로 구분한다. 이주의 목적 또는 이주의 원인에 따라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 또는 종교적, 환경적 이주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이주는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 기회가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멕시코인 의 미국으로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종교적 이주는 종교적 자유를 찾아 이동하거나 성지 순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적 이주는 기후변화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이동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투발루 난민의 이동 등이 있다. 인구의 국제 이주.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 세계화의 확대로 인구의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제 이주가 활발하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생률이 낮아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를 해외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내전, 테러 등이 발생하거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 1.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 도시화는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화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거나 촌락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의 도시화 수준은 산업 및 경제 발달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함께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세계도시는 세계 경제를 엮는 고정핀, 세계 경제의 통제와 조절 중심지 또는 국가 경계를 초월한 최상위 도시라고도 불리는 이 세계도시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를 의미한다. 즉, 전 세계의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다. 세계 도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계 자본이 집중, 축적되는 중심지이며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핵심적인 결절지이다.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세계적인 경제 활동, 연구, 개발, 문화 교류, 정보 교류, 접근성, 거주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이 대표적인 세계 도시에 해당한다. 이처럼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 도시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2. 세계 도시의 특징과 세계 도시 체계. 세계 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관련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최신의 교통체계가 발달해 있다. 또한 세계도시는 세계의 여러 분쟁을 조정, 통제하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하여 국제회의 및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등의 국제정치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세계도시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리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 법률, 컨설팅, 광고, 정보 제공 및 처리 서비스업 등과 같은 고차의 생산자 서비스업,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업을
해당하는 고차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차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외식업, 레저 및 문화산업 등과 같은 고급 소비자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형 첨단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도시는 새로운 고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중산층의 성장이 둔화하거나 해체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정부 관리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단순 서비스업과 영세 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구성비가 커지면서 소득 격차도 커지게 되고 또한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도시 체계의 계층과 상호작용. 세계도시 체계는 국제금융의 영향력, 다국적 기업 본사의 수, 생산자 서비스업 부분의 집중도, 국제기구의 본부의 수, 국제항공 승객의 수, 인구 규모, 주요 교통통신의 결절 등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눈 것을 세계도시 체계라고 한다. 세계도시의 계층 체계는 도시 간의 생산품 및 인구의 이동, 정보와 자본의 흐름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도시들이 일정한 계층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계층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런던, 뉴욕, 도쿄 등의 최상위 세계도시들은 주로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여 국제적 사업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위 세계 도시들은 다국적 기업의 업무 기능과 국제은행의 지사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지역이나 국내에서도 저차의 도시를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 원하는 성취를 얻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